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강력한 최신 AI라도 사실은 사람이 보면 아주 간단한 추론 문제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다는 거요. 오늘은 바로 이 AI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기발하고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간단한 수학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니새 오리가 하루에 알을 16개 낳아요. 3개는 먹고 4개는 머핀 만드는 데 썼습니다. 남은 건 하나에 $2씩 파는데 그럼 총 얼마를 벌까요? 어때요?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AI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서 실수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AI는 종종 문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에 그냥 꽂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16개에서 3개 먹었으니까 13개 남았네? 하나에 $2니까 답은 $26.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중간에 머핀 만드는 데 쓴 4개를 빼먹은 거예요. 이렇게 AI는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첫 번째 길을 무작정 따라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AI의 추론 문제, 바로 이 외계 사고의 결함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경로만 고집하는 방식은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한 첫 번째 돌파구가 바로 AI에게 마치 사람이 풀이 과정을 쓰듯이 생각의 흐름을 단계별로 쭉 나열하도록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고의 연쇄, 영어로는 Chain of Thought, 줄여서 COT 프롬프팅이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그냥 답이 뭐야? 하고 묻는 대신에 자, 이 답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봐 하고 유도하는 방식이죠.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확 보이죠? 왼쪽처럼 그냥 9개 하고 답만 툭 던지는 대신 오른쪽처럼 16개에서 3개 먹어서 13개, 거기서 4개 더 써서 9개,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다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AI의 추론 정확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AI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에 길로 들어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풀이 과정 자체가 틀렸다면 당연히 답도 틀리게 되겠죠. 바로 이 한계점이 또 다른 엄청난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지혜를 찾는 법, 바로 자기 일관성의 등장입니다. 훨씬 더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과 더 닮아있는 접근법이죠.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정답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다. 맞아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다양성을 무기로 삼는 겁니다. 자, 아까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번에는 AI한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 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추론 경로는 이렇습니다. 남은 달걀수를 먼저 계산하고 가격을 곱해서 $18라는 답을 냈네요. 네, 정답이죠. 두 번째 방법도 한번 볼까요? 이번엔 계산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18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맞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경로는 아예 사용한 달걀을 먼저 계산했어요. 그래도 역시나 답은 $18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경로에선 문제가 생겼네요. AI가 그만 중간에 2 곱하기 9를 26으로 계산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26라는 엉뚱한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럴 때 자기 일관성 방법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방금 본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추론 경로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각 경로에서 나온 최종 답만 쏙쏙 뽑아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답들을 모아놓고 다수결 투표를 하는 겁니다. 가장 표를 많이 받은 답이 최종 승자가 되는 거죠. 방금 예시를 보면 $18가 3번 나왔고 $26는 1번 나왔죠. 그럼 당연히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가장 일관되게 나타난 $18가 최종 정답으로 채택됩니다. 여러 다른 길로 가봤는데도 계속 같은 목적지가 나온다는 건 그곳이 정답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한데 과연 이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수학 문제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사고의 연수의 방식은 정확도가 60% 정도였어요. 그런데 자기 일관성 방법을 썼더니 정확도가 무려 78%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거의 18%포인트나 성능이 급등한 겁니다. 이게 한 번의 우연이 아니에요. 다른 수학 문제 데이터셋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11%나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면서 그 효과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입증했죠. 결과를 한번 요약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 모두 기존 기록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최고 성능, 즉 SOTA, State of the Art를 달성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럼 이 기술적인 성과가 단순히 AI가 시험 문제를 더 잘 풀게 되었다는 것 이상의 어떤 더 큰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자기일관성 방법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 사람이 추가로 데이터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비싼 돈 들여서 모델을 다시 훈련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모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이 함께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자기 앙상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 경로에서 나온 답들이 얼마나 일관적인지가 실제 정답률과 거의 비례한다는 사실을 밝혀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방법으로 풀어봤는데 답이 하나로 딱 모인다. 그럼 AI는 이 답은 맞을 확률이 아주 높아 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대로 답이 막 제각각으로 흩어져 나온다면 이건 좀 자신이 없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AI가 드디어 자기 답에 대한 확신의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AI가 단순히 답을 찾는 걸 넘어서 이제는 자기가 푼 과정을 여러 번 다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신감까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도약이죠.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신하는 능력을 갖춘 AI. 그렇다면 AI가 다음에 배우게 될 인간의 기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네요.